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피닉스입니다. 피닉스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피닉스에 대해서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의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45년 6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직후냐면 세계 2차 대전은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이니까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는 것이죠.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넬리가 독일 국경으로 돌아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얼굴에 사탄총을 맞았기 때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에 감긴 붕대만 봐도 얘가 생존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국경에 서 있는 군인들은 히틀러의 와이프를 찾기 위해서 딱 봐도 아파 보이는 넬리의 붕대를 풀고 아닌지를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즉, 이 처우가 아직은 잘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이른 시점이라는 것인데요. 넬리가 이렇게 독일 국경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넬리의 가족이 다 죽었고 그로 인해서 그녀에게 막대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넬리는 남편을 찾고 있는데 이 넬리를 도와준 친구도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 친구가 남편인 조니는 너를 배신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어떤 식의 배신이냐면 밀고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독일인인 조니가 예를 들어서 1월 3일에 잡혀서 들어갔는데 1월 4일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1월 5일에 넬리가 잡혀가서 수용소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넬리가 수용소로 잡혀간 그 직후 남편인 조니는 바로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실 남남이지만 넬리는 남편을 찾고 싶어서 맹인 거리 악사의 힌트를 받아 미군 클럽인 피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조니를 만나게 되고 조니와 함께 동모를 하여서 어이없는 넬리 귀한 연극을 꾸미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니 집에서 있으면서 글씨체,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 발걸음 등을 연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넬리는 조니에게 수많은 힌트를 주면서 자신이 넬리라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끝끝내 조니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조니네 집에 있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넬리에게 들린 소식은 자신을 도와준 유대인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그녀는 넬리보다 좀 더 당당한 사람이었거든요. 한편 조니의 어처구니 없는 넬리 귀한 계획에 어울려주는 넬리는 그 당시 친구들의 요청으로 조니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스픽 로우를 부르고 유대인 시펄 바코드를 조니에게만 은근히 보여준 채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줄거리인데요. 제가 좋았던 부분은 두 부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배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배경이라고 하면 1945년도에 6월이라고 딱 배경을 박아놓은 것인데 이게 정말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바로 직후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아직 미군이 있고 유대인들은 서서히 돌아오거나 아니면 생사를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도 전이에요. 그런 혼란한 시대에 놓인 아우슈비츠 생존자라는 이 배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도시를 영화가 비춰주는데 이게 넬리의 마음을 은유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는 옛것, 그러니까 과거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본인의 것, 과거의 자신을 찾고 싶어서 예전 집터에 가가지고 뭐가 있나 없나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인 조니도 찾고 친구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즉 과거의 본인의 삶을 찾고 싶어하는 넬리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세계 질서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황폐화된 예전 것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넬리가 계속 갈구하는 것은 사실 미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넬리의 연기는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수용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생존자의 디테일을 정말 잘 살렸어요. 이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조니를 찾으려고 미군 클럽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동명이인인 조니를 알아서 쫓아가가지고 잘못 걸리거든요. 그때 몸수색 같은 걸 당하게 되는데 정말 차렷하면서 굳어있는 모습이 수용소에 갇혀져서 몸수색을 당하는 그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으로 보이는 어색해진 발걸음, 한 아이의 이야기 등을 말하면서 눈물을 쏟는 모습 등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이 수용소에 있을 때 한 아이의 몸을 수색을 했었는데 몸을 수색하니까 그 아이의 엄마의 코트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넬리는 얼굴이 바뀌어서 조니가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조니가 넬리가 귀환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귀환 계획에 어울려주게 되는데 그때 조니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들어갔을 때 남들이 보면 안 된다면서 밖을 못 다니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한 번의 수용 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조니는 넬리의 남편이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옛날 것, 그러니까 과거를 의미한다라고 봐요. 근데 넬리의 직전의 과거는 수용소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로 돌아온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즉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삶에서 향후 조니에게 그 자기의 유대인 인식표를 보여주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듯하게 보이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엔딩이 정말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했을 때의 그 경험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얼굴 때문에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넬리는 사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게 바꿔버린 세계 질서를 은유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말 잘 연기한 니나 호스의 명품 연기가 빛났고 마지막에 진한 엔딩의 여운을 느낄 수 있는 피닉스에 대한 한 줄 평은 참아, 제발, 침묵, 참담과 결의입니다. 잠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